그리고 이제 처음에도 말씀이 나왔지만 결국은 담임 선생님이 아이의 신경을 쓴다 하더라도 거의 30여 명을 신경 써야 하고 뭐 학교 차원에서 하려면 벌써 100여 명, 몇백 명이 되기 때문에 핵심은 이 아이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을 학부모와의 연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우리 그 시교육청에서 모범 사례로 작년에 어느 모 중학교 여선생님이 그 학부모님들한테 늘 편지를 쓰고 또 학부모님들한테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저희들 그 사례로 이렇게 어머니들하고 같이 이야기했던 내용을 편지로 써왔는데 처음과 끝을 보니까 학부모와 선생님 간의 신뢰가 되어졌더라는 겁니다. 예. 우리 아이를 저렇게까지 사랑하구나.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입니다만은 우선은 우리 학부모님들이 선생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신뢰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이를 지도하기 어렵습니다. 또 물론 선생님도 학부모님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죠. 가장 간단한 예로 말씀드린다면 그 유영철 사건 같은 걸 말씀 올릴 수 있습니다. 유영철이라는 그 살인마를 만약에 우리가 그 미술을 잘한다고 미술 굉장히 잘했답니다. 예. 그림 잘 그렸다고 그럽니다. 그 그림 잘 그린 거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격려해주고 지지해줬다면 지금 유명한 미술 화가로 되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부모님이 교사에 대한 어떤 공건한 어떤 굳건한 신뢰 속에 아이들을 지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결국 핵심은 제가 늘 교육 삼도마차론을 주창하는데 교육이라는 수레는 학교, 학부모, 이 지역사회라는 이 세 마리의 말이 동일한 방향을 바라보면서 힘차게 뛰어갈 때 잘 굴러갈 거다 이렇게 말씀을 늘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가 뭐냐면 문제가 있는 아이들의 부모에게 나와달라고 요청을 하면 그런 부모들은 안 나온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잘하고 있는 부모들은 너무 자주 나와서 걱정이고 나와주셨으면 하고 기대하는 부모는 얼굴을 안 보여서 문제인데 혹시 장 박사님 지금 이제 상당히 어려웠던 아이들을 주로 많이 지도하셨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배경도 알고 계실 거고 그럴 텐데 보다 현실적인 생계에 너무 쪼들려서 아이의 신경 쓰기 어려운 부모들을 우리가 좀 더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없을까요? 예, 저희 이제 금난교실 이야기를 조금 드리고자 합니다. 예. 작년에 저희 교육감님께서 학교 내에 고통받고 있는 아이들,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또 부적응해서 고통받고 있는 애들을 위해서 뭔가 좀 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금난교실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금난지교에서 유래됩니다만은 거기는 저희들이 학교에서 어떤 어려움을 고통을 받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와라가 아니라 우리 상담사들이 거길 찾아가서 그 아이에 대한 고통을 충분히 듣고 담임선생님과 여러 학부모님을 다 만나서 그 아이에 대해서 입소전 교육이라고 해서 먼저 합니다. 그리고 데리고 들어와서 일주일 동안 데리고 자면서 그 아이의 고통을 다 들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어떤 문제를 통해서 들어오라 그러면 학부모님들이 아무래도 망설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쪽에 다른 곳에서 자녀가 열심히 뭔가 활동하는 모습을 보고 오시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좋아해서 오시고 또 전문 상담 교사가 그 학부모에 대해서 그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해줌으로써 아하 문제가 우리 아이한테 있었던 게 아니라 나한테가 있었습니다. 라는 것을 공감하면서 나와 우리 아이가 같이 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 아이를 위해서 학교에서 노력해 준다는 것은 너무 알았습니다. 선생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그 신뢰관계가 구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학부모 교육을 우리가 고정된 틀에서 반드시 어느 날 학교에 나와라가 아니라 또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나와라가 아니라 우리 선생님께서 제안해 주신 대로 어느 날 또는 어느 밤중에 또 어떤 날 우리 학급의 날 학교 전체 한 것보다는 학급 날로 하는 게 좋습니다. 예. 조금씩 또는 학급 날 다 못 모시게 되면 또 분단별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학부모님과 담임 선생님께서 서로 간의 신뢰만 구축이 된다면 못할 일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 이제 부모 교육 부분이 상당히 늘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과거에는 조부모와 함께 아이를 길렀기 때문에 그 안에서 부모 교육을 직접 받았었는데 지금은 그런 기회가 없이 그냥 무작정 아이를 맡아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모가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국가와 사회는 이 부모 교육에 대해서 보다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그래서 제가 늘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인터넷 수능 방송처럼 인터넷 부모 교육을 하자. 그래서 초등학교 학부모가 반드시 있어야 될 과정, 중학교를 아이를 보낼 때 반드시 있어야 될 과정 이런 걸 해놓는다면 부모에게도 좋고 학교에도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 내에 지금 우리 생활지도 쪽에는 생활지도 부장님 계시고 부가 계십니다. 그 다음에 상담실이 설치되어 있고 상담 교사 선생님께서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제일 잘 아는 담임선생님이 계십니다. 이러한 시스템이 지금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잘 되는 학교는 참 너무나 잘 되게 있습니다. 아까 우리 선생님이 계셨던 그 학교 같은 경우에는 참 어디 내놔도 참 잘하셨다 할 수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적하신 대로 그게 서로 따로따로 노는 학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들은 교육청에서는 이것 가지고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학교 폭력 자진 신고 기간이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감님께서 지방경찰청장님 만나고 와서 이번에는 털고 가자. 학교 내에서 도저히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아이들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다면 털고 가야지 않고 우리는 다른 교육청에 비해서 적다 이런 소리 하지 마라. 가해 학생 한 명이라도 피해 학생 한 명이라도 엄청난 피해고 가슴 아픈 일이다 라고 해서 방법을 이야기해봐라 라고 했을 때 저는 이렇게 말씀을 올렸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러한 구조적인 제도적인 뒷받침이 돼야겠습니다만은 만약에 그게 발견이 됐다면 학교 차원에서 치료와 교정 선도를 하고 도저히 우리 힘으로서는 안 될, 쌤 힘으로서는 안 될, 뭐 광력적으로 조직이 되어 있다든가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접근하기 어려운 상태라면 그 아이에게 충분한 이야기를 해서 신고를 하여 이번 자진 신고 기간 내에 정말 이런 기간이 있다. 우리가 털어버리고 우리 다시 시작하자. 마음이 아프다마는 어떻게 하겠느냐. 또는 본인이 해도 좋고 또 교사가 해도 좋다 그럽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도저히 우리 스님들이 손을 댈 수 없는 정도의 너무나 어려운 집단이 있을 때는 교육감님 말씀처럼 보내서 걔가 전선해서 다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방법을 취하자. 그러고 나서 말아버릴 게 아니라 우리가 흔히 말해서 추수지도라 그럽니다. 이 아이들 지속적으로 우리가 지도할 수 있는 사람을 정하자. 그것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면 이 아이가 크면서 가장 좋아했던 선생님. 예를 들자면 그 학교에 안 계시더라도 모 고등학교 선생님이 나는 너무너무 그때 고마웠다. 좋다. 모 초등학교 선생님이 나는 그때 너무너무 좋았다. 그분하고 연계를 해드리자. 그리고 그분이 그 학생을 계속 지켜서 도와드리도록 하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분에 대해 일정의 그 감사의 표시를 해드리자. 뭐 이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앞으로 학교와 교육청이 부여 안고만 자꾸만 있으려고 하지 말고 지금 우리 13개 기관을 안내했습니다. 그분들에게 활성화시켜서 전문 치료기관에다 맡겨도 주고 또 교정기관에다 맡기고 또 선생님이 관심 갖고 가보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나눠보자. 이런 생각을 갖고 왔습니다. 지금 장 학사님 말씀을 들으면 이제 상당히 그 사회라는 말의 역할도 우리가 좀 부여하고 그 활동하도록 하자 이런 말씀이십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벌써 다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참가하신 패널 분들의 마지막 각각 1분씩 마무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모두 내 탓이다 라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특히 저부터 학교폭력 담당 장학사로서 책무를 제대로 다 했느냐,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데서 출발하고 우리 선생님들도 조금 더 아쉬운 점이 있다면 좀 더 아이들의 손을 한 번 더 잡아봐야겠다. 우리 학부모님들도 우리 자녀 너무 학교에 맡기지 않았는가, 또 우리 사회에서도 우리가 이때까지 핑계만 댔지 우리가 한 것이 무엇이 있었는가 등등의 점에서 서로 간에 내 탓이다 라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어쨌든 다른 것은 몰라도 학교 폭력으로 인해서 학부모님들의 그 원성과 괴로움, 고통을 반드시 하여튼 좋은 방법을 통해서 줄여나가도록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하려합니다. 그래서 믿고 특히 우리 선생님들을 믿고 좀 믿어주시고 따라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이 토론회에서는 국가사회가 운영하고 있는 제도, 정책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실제로 각 교육의 주체들이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인가, 그리고 그동안 노력을 기울이는 과정에 다른 주체들의 어떠한 도움이 필요한가에 초점을 두어서 구체적인 방안을 탐색하는 데 노력을 했습니다. 오늘 이 토론의 과정에 어른들이 주체가 돼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이 학생들 스스로 자생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학교 폭력에 대처하고 즐거운 학교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도록 이끌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도 나왔습니다. 이제 오늘의 토론이 기반이 되어서 우리의 자녀들이 자유롭게 생각하고 밝고 바르게 뛰어놀며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가정과 학교와 사회가 연대해서 만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KBC 열린 토론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신 패널 여러분,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